삼성전자 이삭죽기. 2020년까지만 해도 밈처럼 돌던 용어였었죠. 10만 전자를 위협하던 삼성전자가 올해 내내 맥없이 무너지더니 이제는 5만 원대도 위태위태한 상황입니다. 올해 들어 동학개미들이 삼성전자를 18조 원어치나 순매수했다고 하는데 이제는 동학개미들도 지쳐가는 걸까요? 삼성전자 주식이 개인들이 너무 많이 사서 이제는 더 오르기 힘들지 않겠냐라는 그런 비관론까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최근에는 삼성전자 주식이 저평가됐으니 더 사야 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어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라는 건지 매도를 하라는 건지 도통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주쌤의 의견은 어떨까요?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삼성전자의 주가 동향부터 살펴볼까요? 지난해 연초 이후 줄곧 하락세만 연이어 나왔던 삼성전자의 주가 6월 폭락 이후 7월 달에 반등 좀 하나 싶더니 결국 9월 폭락장을 이겨내지 못하고 이제는 4만 전자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삼성전자 주가의 하락의 끝을 가늠하기도 어려운 시기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많은 삼성전자 주주들이 떨어질 때마다 물타기를 하겠지만요. 이 물타기에도 타이밍과 전략이 중요합니다. 삼성전자의 바닥은 어디고 이 반등은 어디까지 줄 수 있을까요? 먼저 최근 이슈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발표 중요하겠죠. 반도체 업종들 특징이 주로 3, 4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번 3분기 실적은 기대에 못 미칠 거라는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3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11조 9,226억 원으로 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약 1조 6천억 원이 급감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고요. 일부 증권사들은 10조 원을 밑도는 어닝 쇼크를 예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전망치 하락의 원인을 꼽아보자면요. 사상 초유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올해 들어 전자기기 판매가 감소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타격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4분기 디램 가격이 3분기 대비해 최대 18%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전 세계에서 팔리는 디램 반도체 10개 중 4개가 삼성전자일 정도로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이 가격 하락이 미치는 여파가 상당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디램의 종류별로 살펴보면 스마트폰과 데이터 센터용 디램의 4분기 가격 하락폭은 13%에서 18%대로 가장 크다고 볼 수 있겠고요. PC용 디램 가격과 소비자용 디램 가격은 10에서 15% 정도 내려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디램 시장은 생산 후 판매 방식이기 때문에 전자기기 시장이 위축될 경우 재고가 단숨에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최근 물가가 너무 치솟기 때문에 수요가 위축된 탓이 크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삼성전자 측도 위기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투자 방향성은 시황과 무관하게 일관적으로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반도체 실적 풍향계로 불리는 마이크론의 전망은 어떨까요? 마이크론의 올해 하반기 실적 전망은 암담 그 자체입니다. 특히 올 4분기 실적은 최근 5년 중 가장 낮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매출 회복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진행했던 생산 설비 투자와 가동률을 줄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강행해 나가겠다는 삼성전자와는 전혀 다른 행보인 것이죠. 마이크론은 디램 시장 3위 기업인데요. 디램 시장에서 마이크론 점유율은 2분기 기준 24.5%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마이크론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마이크론이 메모리 반도체 기업 중 실적 발표가 가장 빠르기 때문에 업계 내에서도 실적 풍향계로 불리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최악의 실적을 견뎌내야 하지만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마이크론은 내년 하반기에는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어떤 전문가는 빠르면 내년 2분기를 예상한다고요. 또 마이크론처럼 하반기 반등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수적으로 보는 경우에는 3년 뒤에야
다시금 반도체 사이클이 올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죠.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올해 가파르게 이어지고 나면 내년 금리 인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큰데요. 3월 금리 인상이 고점을 찍으면 2분기 전후로 시장 반등 충분히 점쳐볼 수 있지 않을까 내다보고 있습니다. 2분기는 또 신제품 출시가 본격화되는 데다가 경기 둔화로 인한 재고 조정도 1분기를 거치면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고요.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낮아진 메모리 가격이 추라 증가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2분기 전후로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또 D램과 낸드 가격이 상승하는 시점은 내년 하반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점도 주가에 선반영될 가능성도 있죠. 그리고 반도체 사이클과 관련해서도 잠깐 언급을 드리자면요. 과거에는 반도체 사이클이 4년에서 5년 정도였다면 근 10년 동안에는 사이클이 2, 3년 정도로 짧아진 점 역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치솟는 물가, 러시아 전쟁, 경기 위축 등으로 인한 사면 초과의 상황에서도 삼성전자의 투자 행보는 꿋꿋이 제 갈 길을 가고 있는데요.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만남을 놓고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겁습니다. 세계적 빅딜은 성사될 수 있을까요? 이번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의 만남에서 의제의 핵심은 ARM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ARM은 반도체 설계 자산을 바탕으로 로열티를 받는 회사로 특히 모바일 칩 분야에서 독보적인 위상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애플과 퀄컴, 미디어텍, 삼성전자 등 세계적 기업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이처럼 ARM의 위상이 크다 보니까요. 업계에서는 AR이 없으면 시스템 반도체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ARM은 팹리스 중에 팹리스라고 불리기도 하죠. 그런데 이 ARM과 손 회장과는 무슨 관계냐고요? 바로 소프트뱅크가 ARM의 지분 75%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소프트뱅크는 투자 실패로 올 2분기에만 약 32조 원의 순손실을 보고 있는데요. 손실을 메우는 데 있어 ARM 지분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현금성 자산이 125조 원에 이르는 데다 임수합병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삼성전자가 ARM을 인수하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는 중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해 봤을 때 삼성전자가 ARM 단독 인수에 나설 가능성은 0에 가깝다고 보는 시각들도 존재하는데요. 최근 세계 주요국 사이에서 반도체 산업을 국가 안보의 중요한 수단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부회장과 손 회장의 만남에서 성사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요. 혈맹 맺기를 통한 기술 협력을 꼽아볼 수가 있겠는데요. 삼성전자가 ARM의 상장에 앞서 일정 지분에 먼저 투자를 하고요. 이를 바탕으로 두 회사 사이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와 ARM 두 회사 모두에게 윈윈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투자 행보가 향후 삼성전자의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관련 이슈 꼼꼼히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죠. 끝으로 삼성전자의 기술적 분석 함께 살펴볼까요? 사실 이 삼성전자의 하락 시그널은요,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2021년 변동성을 키우며 위아래 꼬리 캔들이 출현했을 때, 20월선을 이탈할 때, 그리고 60월선을 이탈하면서죠. 현 시점은 하방 압력이 큰 시기인데요. 그동안 지지를 잘 받아와주던 60월선을 이탈했기 때문에 이 추가 하락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 때만큼 빠지기보다는 4만원 중후반선까지의 하락은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은데요. 무작정 물타기에 나서는 것보다 시장 상황을 잘 살피시면서 전략적으로 바닥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장중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이시라면요. 주쌤의 천생연분 멤버십 장중 방송 통해서 브리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종목 대응 해나가시면 좋겠죠. 끝으로 기술적 분석은 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코스피 대장주 삼성전자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올 하반기까지는 장 분위기가 녹록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좀 더 거시적으로 멀리 보시고 투자하시라는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늘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함께 소중한 댓글 기다리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도 가자!